세포에서는 부산물이 같이 나와요. 이걸 저는 세포의 매연이라고 부르거든요. 매연을 없애주면 우리 몸이 온전히 기능을 할 수 있겠구나. 디톡이라는 건 이 세포 디톡스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포 매연을 줄여주면 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안녕하세요, 홀썸입니다. 제가 채널에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어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정말 많은 건강 정보를 듣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실제의 상황에서 적용 또는 응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도움을 받고자 홀썸의 웰리스 티토크 코너를 만들어 보았어요. 홀썸의 웰리스 티토크는 우리가 매일의 건강한 식사와 웰리스 라이프를 꾸려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지혜, 지식들을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가는 코너입니다. 저와 함께 차 또는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소통을 통해 진정한 웰리스에 대한 다양한 팁들과 조언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해독입니다. 첫 손님으로 모실 분은 최근 해독혁명 책을 쓰고 해독 스무디인 라이블리 스무디를 널리 알리고 계신 닥터 라이블리 최지영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블리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라이블리 선생님 처음 뵀지만 사실 되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같아요. 저도요. 그죠? 네. 인스타그램 되게 오랫동안 저희 커뮤니케이션 해오고 맞아요. 저도 선생님 스무디를 자주 해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처음 봤지만 몇 년 동안 된 친구 같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제가 운영하는 채널 홀썸 모먼트는 건강한 집밥을 좀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팁이랑 레시피를 알려드리고 또 그냥 건강한 식단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식단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그리고 또 웰리스의 팁들을 알려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책을 쓰실 때 왜 해독을 정하셨는지 그리고 해독은 무엇이며 그리고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책까지 출간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정말 동일한 내용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건강해지고 싶은데 그걸 찾아봤더니 너무 정보가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혈당이 중요하다, 이 사람 뭐가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 건강 정보는 우리가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건강 정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찾는 건데 그럴 때는 저는 딱 뾰족한 시작점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시작점을 정하는 거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본질적이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본질은 뭘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 몸은 뭘로 돼 있나를 고민을 해본 거예요. 우리 몸은 뭘로 돼 있을까요? 저희의 몸은 물도 있고 근육도 있고 뼈도 있고 그 사이에 세포들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몸은 결국은 세포의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세포의 집합이라고 봤을 때 이 세포들은 아주 이 모든 세포들이 공유하는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이 뭐냐면 산소와 영양분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이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5분만 산소가 없어도 금방 죽잖아요. 그 정도로 이건 굉장히 우리가 모두가 지켜야 하는 생명의 법칙인데 이때 에너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세포에서는 부산물이 같이 나와요. 이 부산물 이름이 활성산소라고 하거든요. 네,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걸 저는 세포의 매연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매연이 하는 역할이 이제 우리 몸을 방해하는 거예요. 기능을 떨어뜨리고 병의 원인이 되고 이런 거라서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매연을 없애주면 우리 몸이 우리 세포가 온전히 기능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그러면은 세포 디톡스 이 매연을 없애주는 세포 디톡스를 하면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말하는 해독이라는 건 이 세포 디톡스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는 동안 제가 우리 몸에 독소가 진짜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많이 들어오는구나를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매연을 더 많이 생기게 하는 그런 독소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런 다양한 독소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만은 피해라 라고 하는 조금
좀 나쁜 독소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아, 네. 진짜 독소들은 너무너무 많고, 사실 저희가 다 알지 못하는 독소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나 아니면 영구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정말 중요한 이런 독소들을 제가 4가지를 꼽아서 이제 책에 정리를 해두었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중금속, 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환경호르몬, 그리고 세 번째가 농약, 그리고 네 번째가 당독소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 그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사실 이제 집밥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네.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환경호르몬과 음. 그 당독소인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 좀 익숙하시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저도 늘 신경 쓰이는 부분, 집밥을 할 때. 네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당독소 부분이거든요. 당독소가 뭐냐면은 네네. 이제 단백질이나 지방에 네. 이렇게 당이 들러붙는 거예요. 근데 이 들러붙는 과정이 그 아주 고온에서 네. 수분 없이 조리를 할 때 많이 생겨요. 그래서 대표적인 과정이 이제 굽기, 튀기기 이런 부분. 네네네.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조리법이에요. 그러니까요. 끊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네. 지금 감칠맛 내는 반응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반응이 사실은 당독소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리를 하실 때 네네. 막 너무 감칠맛을 원해서 그렇게 이렇게 센 불에 왜 고기 그냥 확 구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보다는 이제 채소를 좀 추가하셔가지고 이제 수분이 있게 해주시면 약간 그 수분이 그 요리 온도가 아주 올라가는 걸 좀 방지해 방지하고. 주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조리 방법을 튀기기나 굽기에서 네. 찌기, 삶기 이런 것들을 네, 좀 네. 선택해 주시면 좋거든요. 선생님 그때 우리가 맨날 찌고 그 삶기만 해서 먹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굽기도 가끔은 먹되 그 네네네. 비중을 조금 조절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당독소가 0으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진짜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네. 사실 뭐 제가 이걸 안다고 해서 저도 튀김을 안 먹거나 구운 음식을 안 먹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매일매일 이걸 드시게 되면 네. 정말 당독소가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당독소는 몸에서 염증을 정말 많이 일으켜요. 네네네. 그 염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포 매연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제 뭐 일주일을 따졌을 때 네. 한 하루 이틀 정도 만약에 굽기 튀기기 음식을 드시면은 네. 그 다음 음식은 생으로도 먹고 좀 찌거나 볶아서 먹고 볶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소 좀 넣어서 볶으면 네. 훨씬 건강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홀섬 집밥 예찰 제 책에서도 찌듯이 볶기라는 이런 조리 방법이 있는데 맞아요. 채소를 넣어서 이렇게 뚜껑을 덮으면 채소에서도 채수라는 게 나와가지고 물이 발생하면서 네. 안에 조리 온도도 낮춰주고 그 다음에 채소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타는 것도 방지가 되고 그런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네. 이렇게 수분이 어느 정도 확보돼서 온도를 낮춰준 이런 조리법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당독소도 줄이는데 줄이는데 네, 너무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제가 홀썸님 그 레시피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네. 이런 부분들을 되게 신경 쓴 레시피들이 많더라고요. 아, 네. 네. 나름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독소들 중에서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좀 당독소를 좀 조심해서 식사를 꾸려가는 게 좋겠다.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건강검진에 나오는 이런 바이오 마커들을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나는 열심히 좀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내 몸은 진짜 내 몸 안에 매연은 얼마나 있는 걸까 되게 궁금한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건강 혈액 검사라던가 소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매연이 얼마나 있는지 독소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바이오 마커들이나 이렇게 검사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 하시는 검사이면서 네. 내 몸에 매연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네, 지표들이 있어요. 네네. 뭐가 있어요? 네. 네.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음. 첫 번째는 이제 HbA1c라는 지표인데요. 음. 이게 소위 말하는 당화 혈색소가 네, 많아요. 네. 많이 들어보신 적 맞아요. 있으시죠? 아, 그게 또 매연에 반영이 되는군요. 네. 네. 이게 이제 당뇨이신 분들이 이제 당이 잘 조절되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지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혈액에 네. 이제 당이 있으면은 네네.
당이 그 적혈구의 혈색소랑 이렇게 붙어서 네네. 만들어지는 게 네. 당화 혈색소예요. 어.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아까 당독소에서 말씀드린 거랑 좀 느낌이 비슷하시죠? 네네, 맞아요. 당독소와 결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 있다는 뜻은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 당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네. 당연히 HbA1, 그 당화 혈색소가 올라가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이렇게 당을 조절을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단 거 거의 안 드시고 네. 심지어 막 엄청 막 40kg 이하로 엄청 날씬하신데도 그런데도 이게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 지표가 5.6까지가 정상이고요. 네. 5.7부터 고위험, 그다음에 6.5부터 이제 당뇨거든요. 아. 근데 정말 건강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네. 5.3을 잘 넘지 않아요, 보통. 근데 이제 그 이상으로 5.4, 5.5, 5.6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건강하게 먹는데도. 네네. 이제 이런 분들을 이유를 찾아봤어요. 대체 네. 뭘까? 네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세포의 매연 있잖아요. 어. 네, 이 매연이 많으면 당이 조금만 있어도 이 혈색소들과 굉장히 잘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분들이 그 흡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흡연하시는 분들에서 이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를 보시면요. 네. 두 가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당 조절이 잘 되나. 내가 만약에 당 조절을 잘한다면 이게 세포의 매연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를 그렇게 활용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하나는 당화 혈색소였고 네. 또 다른 지표는 또 다른 뭐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감마 GTP라는 네. 그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간 수치 중에 맞습니다. 하나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간이나 네. 당관이 손상되면 네. 이제 증가해서 간 수치로 많이 알려진 수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언제 또 쓰이냐면 네. 우리 몸을 해독할 때 쓰여요.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네. 우리 몸에서 제가 해독할 때 아주 강조하는 게 글루타치온이라는 그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이 세포의 매연을 없애주는 디톡스 시스템의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재활용하는 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효소가 너무 많이 이제 증가했다. 이 말은 우리 몸에 해독할 게 굉장히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상 수치이신 분들을 포함해서 네. 그 최적 범위가 네. 한 10에서 17 요 정도인데요. 한 20 이상 되시는 분들은 뭔가 내 몸에 해독할 게 많지 않은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 수치에 감마 GPT랑 그다음에 네. 저 당화 혈색소 이런 거 보고 간접적으로 저희가 네, 몸이 네. 얼마나 독이 쌓였는지 매연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는 시스템으로서 위, 장, 간, 담즙, 그다음에 세포 디톡스 이런 배출 경로를 좀 한눈에 보기 쉽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 시스템의 경로로 그 배출이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 이제 연결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네. 솔직히 우리가 해독하면 딱 떠오르는 게 간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간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네. 근데 생각해 보면 일단 간이 일을 하려면 영양소가 적절히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영양소는 어디서 오냐? 결국 우리가 먹는 데서 오잖아요. 그래서 주축은 우리가 먹은 걸 배출하는 소화기관이 주축이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를 위로 잡았어요. 위는 우리가 이제 먹은 걸 처음으로 소화하고 분해하는 곳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위에서 이제 소화를 해서 보내면 네. 그다음에 장에서는 이제 흡수를 하겠죠. 그쵸. 네. 흡수를 하고 이제 쓸데없는 것들을 이제 내보내게 배출. 돼요. 네. 그래서 그다음 2단계가 장이고요. 이 위와 장이 잘 기능을 하게 되면 네. 얘네들 우리 몸에 영양소가 아주 잘 공급이 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걸 이용해서 3단계 장이 네네. 이제 그 해독을 열심히 수행하게 돼요. 음. 그러면은 열심히 해독을 한 이 독소들을 어디로 내보내냐? 네. 그 독소들이 나가는 통로 중에 하나가 4단계 담즙이거든요. 그 담즙을 통해서 이제 장으로 나가게 되면 네. 배변을 통해서 안전하게 배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1에서 4단계가 잘 이루어지면 네네. 이제 5단계 세포 디톡스가 마침내 잘 이루어질 수 결과적으로 있다. 이루어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네. 아니면 소화력이 좋아야 된다, 아니면 소화가 되지 않으면 결코 건강할 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위부터 시작 포인트부터가 잘 안 되면
이게 다 디톡스가 쉽지 않겠어요? 아, 네. 제가 그래서 네. 사실 책에서도 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게 이에요. 미거든요. 네, 네, 네. 제가 그 부분에 가장 많은 분량을 투자할 정도로 네, 네. 미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일단 원래 모든 일은 첫 단추에서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첫 단추가 잘 안 깨지면 네. 일단 위에서 소화를 잘 못 시키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음식물이 잘 분해가 안 돼요. 분해된 잘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네, 네. 장으로 내려가면 네, 네. 일단 분해가 안 됐으니까 흡수가 잘 안 될 거잖아요. 흡수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얘네가 이제 장에서 몸으로 새어나와요. 네, 네. 그러면은 사실 이 새어나온 아이들이 네. 우리 몸이 보기에는 완전 외부 물질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 물질을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네. 이 소화가 안 된 음식들은 결국 장에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염증이 일어나는 이상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가 정말 그러네요. 어렵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 매일의 집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당장 조금 그런 독소 배출도 잘 되고 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그 실천할 수 있는 팁 같은 것들,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음. 이게 매일 실천하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매분 몇 초 숨을 쉬고 있고 음. 매일 삼시세끼를 먹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디톡스를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하시거나 음.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클렌즈 뭐 이런 거 하시는 맞아요. 분들 네,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이제 우리 몸에 생기는 매연을 적절히 디톡스 해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세포들의 매연을 줄여줄 건가? 네, 네. 저도 그 부분을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세포들의 매연을 줄여줄 수 있는 우리 몸에 내재적인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 시스템 이름이 글루타치온이에요. 아, 글루타치온. 네, 이 아이가 유명해진 것도 음. 이렇게 핵심적인 기능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세포 매연을 줄여주면 되는데 음. 그 매연을 줄여주는 게 글루타치온이구나. 음. 그러면 글루타치온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찾아봤더니 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네. 이제 십자가 채소였던 거예요. 네. 제가 정말 네. 몇 년째 열심히 외치고 있는 십자가 채소의 역할이 여기서 등장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훌성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네. 브로콜리, 양배추, 네. 청경채, 뭐 네. 컬리플라워 이런 애들이 들어가 맞아요. 있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채소들을 좀 식사에 많이 포함시키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될까요? 실천할 네네. 수 있는 팁들이? 그래서 네. 이제 요 채소를 먹으면 좋겠잖아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식사에 포함을 시키려고 볶을 때도 넣고 반찬으로도 넣고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매일 먹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아,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네. 네. 그래서 제가 매일 먹는 방법을 고민해서 만든 네. 것이 스무디예요. 제가 라이블리 스무디로도 부르고 네, 네, 이렇게 열심히 레시피를 공유해 오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드시면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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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주일에 한 번 만들어서 그러면 일주일 동안 매일 한 잔씩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십자가 채소를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네, 네. 세포의 매연을 없애는데 네, 도움을 네. 줄 수 있어서 아. 네, 저는 요거를 매일 하는 실천 팁으로 꼭 아, 권해드리고 네. 싶어요. 아,